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들었는데 네. 주로 어떤 걸 그리시나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 몸에 그 사람의 삶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몸에? 네, 몸에 직접 그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도 그리고 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경남 창원에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배달래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달래 씨는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로 6번의 개인전과 수많은 단체전을 가진 작가인데요. 서양화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예술을 하고 있는 종합예술가죠. 오랜 서울 생활을 접고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으로 뜻깊은 예술 활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화구하고 그림을 빼면 네. 화가의 작업실이라고 안 믿겨져요. 너무 깔끔해요. 청소했어요. 그렇죠? 진짜. 굉장히 열심히 오신다고. 하셨구나. 네.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더 쉽게 내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기대를 거셨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냥 집에 묻혀 지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내려오기 한 2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해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10여 년 정도 공백 기간을 가지다가 그럼 한 10년 동안 작업을 안 했어요. 예. 제가 12년 만에 서울에서 이제 인사동에 전시를 하고 나 이제 돌아왔다. 작가가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쌓아들고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죠. 네. 그리고 3.15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면서 제 작품을 보신 많은 분들이 좀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예술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자극을 줄 수 있다면 내려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오게 됐죠. 달래 씨는 사각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지만 숨쉬는 피부 위에 살아 움직이는 근육 위에도 그림을 그립니다. 대학 때 우연히 접한 바디 페인팅의 선구자 베르슈카의 사진집을 보면서 바디 페인팅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배달래 자신만의 스타일로 끌어들여 회화와 사진을 접목한 실험적이고도 다양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죠. 바디 페인팅 하면 보통 메이크업 예술로 이해되던 국내의 통념을 깨고 바디 페인팅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낸 겁니다. 바디 페인팅이 재밌나요? 아유, 재밌죠. 네, 흥미롭죠. 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저렇게 캔버스에다가 그리는 거하고는 굉장한 다른 의미와 느낌이 있어요. 바디를 위한 페인팅인지 페인팅을 위한 바디인지 그게 그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 입장이 달라지나요? 바디를 위한 페인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인간의 몸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사람마다 생긴 것도 굉장히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흔적, 역사도 다 다르잖아요. 많은 어떤 그런 얘기들을 담으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담으려고 삶을 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바디 페인팅은 인체를 이용한 예술이기에 무엇보다 모델과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삶과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이 배달래 작가의 바디 페인팅이죠. 한 작가 앞에 어렵게 용기 내 자신의 몸을 드러내준 모델들에게 달래 씨는 항상 혼신을 다해 색을 입히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델들을
섭외라고 해야 하나?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컨택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하는 경우도 있고 재미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가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모델들 중에서 자기 몸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센세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작가 앞에 앉아서 자신의 어떤 몸을 완전히 맡기고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이미지화돼서 그려가는 시간 동안 굉장히 정화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이제 그런 기대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몰랐다가도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꼬시기도 하고 이럴 거다 그러고. 작가의 섬세한 붓끝으로 숲이 되고 나비가 되면서 내 안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바디 페인팅. 평면의 그림을 넘어 영혼의 채색을 불어넣는 이 매력적인 작업은 달래 씨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디 페인팅의 무용과 미술 그리고 음악과 다양한 미디어를 접목한 것인데요. 모델과 혼연일체가 돼 살아 움직이는 예술을 보여주는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를 통해 달래 씨는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미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할 때는 어떤 공연과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인체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된 게 움직이는 인체, 정말 그림이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는 인체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용수를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인체 드로잉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음악과 영상과 이렇게 많은 것을 결합을 하면서 공연화가 됐고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지난 2012년 독일 다뉴브 강에서 열렸던 이 공연은 강의 눈물이라는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강이 자연의 강으로 돌아오길 염원하는 작은 외침을 표현한 작품으로 현지 독일인들로부터 5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은 감동적인 작품이었죠. 이 공연을 통해 배달래 작가는 예술은 공간과 언어를 초월해 통할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강의 눈물 독일에서 하실 때 네. 굉장히 뜻깊고 감동적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기억나는 일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더 감동스러웠던 거는 물론 이제 독일까지 가서 그런 작품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예술의 능력이었어요. 네. 아이들부터 모인 그 시민들까지 많이 굉장히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너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 와서 그대로 다 전달이 됐다는 거에 대한 감동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예술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렇다면 내가 다시 일본군 그 위안부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됐어요. 꽃다운 나이에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작품 인정하라입니다. 달래 씨는 위안부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역할로, 달래 씨의 딸은 소녀의 모습을 대변하는 역할로 모녀가 함께 출연한 작품인데요. 아프고도 처연한 내용의 이 공연은 관객들의 큰 공감과 자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안부를 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이야기였어요? 위안부 공연에 대한 문제는 이런 어두운 역사, 아직 청산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일본이 정말 인정하라. 저는 이 일본군 위안부 퍼포먼스 이름이 제목이 인정하라예요. 인정하라. 네, 인정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도 사과도 사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은 더구나 더. 그래서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 공연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는 각성이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우리 일이 지금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거를 풀고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깨우쳐 주고 싶은 거고, 꼭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 꿈틀거리는 신체 위에 그림을 그리며 자연과 인권을 온몸으로 표현하던 달래 씨는 요즘 회화에 다시 몰두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숲에 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과 환경의 기록에서 전쟁과 평화의 기록으로 영역을 넓힌 거죠. 지난 봄 강원도 철원에서 직접 보았던 비무장지대 안의 지뢰밭과 금강산 가는 끊어진 철길. 하지만 달래 씨의 캔버스에는 전쟁의 상흔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웠던 이전의 건강한 자연 그대로니까요. 요즘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작업하시는 건 어떤 작품이 있나요? 지금 이제 앞으로 길게 10년 뭐 이렇게 보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이제 그게 DMZ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 처음 이제 한번 이렇게 선보였고, 이제 내년, 후년 이렇게 기회 되는 대로 해서 DMZ를 이제 제가 직접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서 촬영하고, 거기에 있는 장면들을 이제 사계절 같이도 찍어와서 작품으로 표현하고 하는 어떤 기록을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기록을 해서 그걸 작품화시킨다는 말씀이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선까지 이제 들어가서 촬영하고 보고 이제 군 협조를 받아서 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직접 그러긴 한데, 거기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올해 이제 작품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도와주게 된 계기가 됐어요. 평면의 캔버스에서 살아 숨쉬는 인체의 그림을 옮기고 그 대상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배달래 작가. 한 예술가의 생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달래 씨를 통해 예술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과 생태, 인권과 평화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시대를 이야기해온 배달래 작가. 앞으로 그녀가 우리에게 선사할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일지 그 기다림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배 작가님께 있어서 멋진 인생이란 어떤 거죠? 지금 이 순간이요. 제가 매 순간 어쩌면은 태어났던 그 순간에서도 막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으앙하고 울었을 거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매 순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작가가 돼서도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브라보 멋진 제 인생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멋진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뭐 계획이나 아니면 뭐 구체적인 욕심이나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즐겁게 가열차게 열정적으로 제 삶과 많은 분들을 사랑하면서 더 끊임없이 창작해내는 거, 그것이 제 욕심이고 꿈이고 제 삶인 것 같아요.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하는 예술가 배달래.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하는 배달래 작가는 우리에게 작품 속에 담긴 뜻깊은 메시지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예. 열어봐요. 예, 열어보셔도 되고요. 뭘까요? 이게 목탄과 네네네. 연필이거든요. 네. 예, 이게 그 처음 그림할 때 예. 주로 많이 다루는 도구잖아요. 그 초심이나 네. 이런 것들을 잃지 말고 계속 아, 예. 좋은 의도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느낌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신 거예요? 아, 뭐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Rettet die Wale und stürzt das